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요즘 변동성이 커진 미국 주식시장, 그리고 현명한 투자 전략에 대한 건데요. 최근에 시장 조정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이슈까지 들리면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들여다본 자료들 속에는요, 과거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, 또 이런 변동성에 대비하려면 역시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, 그리고 요즘 핫한 기업들이죠. 아마존이랑 메타, 이 두 기업 실적이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. 이 중에서 청취자분께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 테니까요. 한번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역사를 한번 봐야겠죠. 자료를 보니까 재미있는 게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랐지만 중간중간 큰 조정들이 있었더라고요. 근데 그 하락폭보다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. 예를 들어서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요. S&P 500 지수가 42%나 빠졌는데 와, 이걸 회복하는 데 7년 반이 걸렸다고 하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뿐만 아니죠. 2001년 닷컴 버블 때는 S&P 500이 48% 빠졌고요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거의 80%가 폭락했어요. 80%요? 우와, 네. 근데 회복하는 데는 S&P 500이 7년, 나스닥은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때도 56% 하락하고 5년 이상 걸렸고요. 물론 이제 2020년 팬데믹 때는 좀 달랐죠. 32% 하락했지만 6개월 만에 회복했으니까요. 근데 이건 정책 대응 덕분이었고 어떻게 보면 좀 이례적이었던 거죠. 정확합니다. 그러니까 하락 자체보다 회복 기간이 훨씬 길 수 있다는 거, 그리고 그 시기나 폭을 예측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요. 네, 그렇게 예측이 어렵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? 이 고민이 생기는데요.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격언,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. 즉,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 중에 KB자산운용펀드 얘기가 있었죠. 아, 네, 맞아요. KB 글로벌 대표지수 분산펀드 같은 경우는 미국 S&P 500의 한 50%, 나스닥 100의 10%, 그리고 유럽, 신흥국의 각각 20%씩 이렇게 지역을 나누고요. 또 KB 글로벌 대표자산 분산펀드는 아예 자산을 나눠서 글로벌 주식이랑 채권에 6대 4 비율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요. 네, 핵심은 그거죠. 특정 국가나 특정 자산에 너무 치우쳤을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줄이자는 겁니다. 여러 지역, 여러 자산에 나눠 놓으면 한쪽에서 좀 삐걱거려도 다른 중에서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으니까요. 특히 이 자료에서 언급된 펀드들은 ETF를 활용한 그 EMP 형태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비교적 비용도 좀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 그렇군요. 이렇게 분산 투자가 중요한 이유가 결국 시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일 텐데요. 실제로 요즘 자료들을 보면 조정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신호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그 탐욕 지수가 좀 내려왔다거나 시장 상승폭이 일부 대형주에만 집중되는 현상, 그리고 변동성 지수, VIX라고 하죠. 이른바 공포 지수가 슬슬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런 지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. 근데 여기에 또 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. 수십 개 국가에 최대 41% 관세를 매기고 특히 제3국 통해서 우회 수출하는 그 환적 상품에는 추가로 40%를 물리겠다.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. 시장이 좀 경계하는 거죠. 와, 41%에 추가 40%면 엄청나네요.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군요. 그렇죠.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. 마침 자료에서 아마존이랑 메타, 이 두 빅테크 기업 실적을 비교한 내용이 있었는데 결과가 꽤 달랐다고요. 네, 상당히 엇갈렸습니다.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실적에서 매출 성장률이 한 12% 정도 나왔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좀 못 미쳤고요. 특히 중요한 게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, AWS 성장률이 17.5%였거든요. 이게 경쟁사인 구글 클라우드 32%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31%에 비하면 좀 부진한 수치죠.
경쟁사들 성장률이 훨씬 높군요. 네. 게다가 마진율도 좀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수요는 많은데 그걸 따라갈 만큼 공급,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같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주가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반면에 메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군요. 네, 메타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실적을 냈어요. 특히 주당 순이익 EPS가 7.14달러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하루에 11% 넘게 급등했습니다. 와, 11%요? 네, 물론 AI 쪽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거든요. 상반기에만 300억 달러 이상 썼으니까요. 이게 단기적으로는 현금 흐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307억 달러라고 나왔었죠. 정말 큰 돈인데. 그렇죠. 그런데 자료 분석 중에는 이게 미래 성장을 위한 과감한 베팅이고 결국 이게 성공하면 목표 주가 1,000달러도 가능하다.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. 1,000달러요? 야, 같은 빅테크라도 이렇게 상황이랑 전망이 다르네요. AWS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문제고 메타는 미래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결국 같은 산업에 있어도 처한 상황이나 전략 방향에 따라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. 네, 오늘 쭉 살펴본 자료들을 정리해보면요. 시장은 항상 오르고 내리는 걸 반복하고 과거 사례를 볼 때 언제 얼마나 조정받고 또 언제 회복될지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렵다.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같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게 바로 분산 투자라는 점을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죠. 네, 그리고 최근처럼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은 시기에는 개별 기업의 진짜 실력, 그러니까 펀더멘탈이나 성장 전략을 더 꼼꼼하게 봐야 한다는 거. 아마존과 메타처럼 겉보기엔 비슷해도 속은 완전히 다를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현금 비중 목표를 정해두고 그걸 지키는 식으로 좀 확률에 기반한 투자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 좋다는 조언도 있었고요. 네, 오히려 그렇게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 기회로 삼을 준비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접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메타의 그 엄청난 AI 투자처럼 기업이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이 정말 미래의 큰 성장을 위한 투자의 성격인지 아니면 아마존의 마진 압박이나 공급 제약 문제처럼 현재의 어떤 비효율이나 어려움을 나타내는 비용의 성격인지 이걸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판단해야 할까요? 특히 요즘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는요. 기업이 큰 돈을 쓸 때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읽어내는 능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점이 앞으로 청취자분의 투자 여정에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